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기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제목은 이겁니다. 이 재동포 이해와 상생, 이 국내 동포에서 찾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3부로 나누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재외동포와, 그냥 재외동포의 이주와 귀환, 이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분들이 그 해외로 이주하게 된, 그래서 1편에서는 통계로 본 만주로 이주한 이 동포들을 통계로 한번 봤고요. 2편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다시 돌아온 이 동포들, 귀환 동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편에서는 통계가 있는데 통계상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이 가려진 이 기환동포들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부를 좀 작성을 하고 있는데, 2부는 다문화의 천병 재회동포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네, 이 광복 이 80주년과 맞이해서 이 재회동포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갖자. 그러면서 특히 국내로 들어온 이 동포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자. 그래서 우리는 동포들이 해외에서 또 어쨌든 뭐 중국이나 미국 또 러시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서 현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문화 속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과 뭐 여러 가지 뭐 언어 문제도 그렇고요. 이 문화적인 그런 이질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생각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는 남과 북이 갈려 있다 보니까 이 사상이랄까요? 이념 성향, 이 좌파냐 우파냐, 뭐, 뭐 친북이냐 반북이냐, 아니면 친중이냐, 뭐 반중이냐, 또 뭐 반미냐, 뭐 친미냐, 또 일본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나누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이 참 이거에 이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의 그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또 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갈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통계청이 발표한,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그 이주민의 체류 실태하고 고용조사, 거기에 보면은 한국에서 생활 만족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거기는 뭐 외국인이나 동포나 또 한국적으로 이 기여하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 5점 만점으로 평균이 4.3점이었습니다. 대체로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방문 취업 동포나 재외 동포 같은 경우도 한 4.2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와서 이 차별 경험이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요. 우리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차별 경험이 없다. 거의 한 86% 가까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차별 경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77%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자격이나 그러니까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영주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차별 경험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갖고 있다. 물론 영주 자격을 갖고 그러니까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차별 경험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한 86%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근데 이 영주 자격은 77%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차별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방문 취업이나 영주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은 한 15% 정도 이 차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고, 영주 자격으로 있는 사람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한 2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냐 이렇게 보니까 출신 국가가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이 차별 경험이 많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좀, 이 한국에 와서의 이 차별 경험,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차별 경험도 사실, 그렇게 많이 갖지 않는다. 나름대로 이 긍정적인 그런, 설문조사랄까요? 실태조사 결과, 이 통계청이 이렇게 2017년도부터 해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이 상주 인구를 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데, 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부에 이제 다문화의 천병, 이 재외동포, 요거를 제목으로 해서 강복 80주년 특집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 꼭지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그겁니다.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이제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죠. 벌써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 뭐 동포들을 포함을 해서 한 260만 가까이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또 뭐 국적 취득하고 뭐 이런 분들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뭐 3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쉽게 해서 5%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봤을 경우에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주민들이 한 10,000명 이상 집거지하는 그런 곳도 한 50 몇 군데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역시 귀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중국 동포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동포들, 네, 또 이렇게 쭉 있죠. 뭐 중국 동포들은 뭐 서울, 경기, 뭐 수도권으로 해서 정말 큰 우리 동포들의 그 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업거리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차이나타운처럼 좀 보이죠. 왜냐면 중국 동포들 중국에서 왔다 보니까 이 중국 문화와 뭐 이런 습성 갖고 오다 보니까 뭐 식당도 중국 식당들이 많고, 그래서 뭐 차이나타운처럼 보이고, 네, 뭐 그런 곳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도 각 지방마다 이 공단이 있는 지역마다 어떤 이렇게 고려인 동포들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고려인 동포들이 왔던 그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러시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집거지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이 다문화의 이 천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어쨌든 그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천병이라는 게 있죠. 이 군대가 이런 행진을 할 때 보면은 본진이 있습니다. 본진이 있고, 그러면은 앞에 이 본진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앞에 정황을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본진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천병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전방에서 무슨 일이 있다, 뭐 적군이 어디에 포진해 있고 어떤 지세로 있다, 그러면 그걸 딱 파악한 다음에 본진이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만약에 천병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본진이 개박살 날 수가 있죠. 그러니 천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민족, 어떻게 보면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재외동포가 이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제 2부는 그 주제로 해서 역시 이것도 좀 3회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뭐 거대한 페스카마오, 대한민국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1편까지 지금 작성을 했는데, 한번 그 얘기를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2편은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귀한 동포들의 한국에서의 생활 삶이 어떤지, 그리고 3편에서는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그럴까요? 이 다문화 다민족사로 나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동포 정책, 이민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그 정책에 대해서 늘 새로운 게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동포들과 함께 가는 이런 정책이 얼마나 부합되어서 나아가는지,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 대한민국이 더 이렇게 개헌한 동포들과 함께 또 이주민들과 함께 해서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 정책들, 그러니까 뭐 동포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민 출입국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런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네, 그렇게 보고, 이 3부에서는 이제는 동포와 함께하는 사람들 편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 뭐 동포들이 각 지역별로 살기도 있고 또 동포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마침 그러니까 2020년인가 19년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이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시아 발전재단 거기에서 후원을 해서 이 책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임영상 명예 교수님하고 같이 발간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인데 그때 이제는 동포들이 많이 집거지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지역을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지역을 보면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는 뭐 가리봉, 대림동, 자양동 뭐 이런 데가 있고, 강의동에도 있고, 경기도에는 뭐 안산시, 원곡도 뭐 이런 데가 있고요. 화성, 향남도 있고, 그 다음에 김포에도 있고, 인천에 또 연수도 한방마을이 있죠. 그리고 또 충남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장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쭉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한 5년이 좀 지났죠. 그때 상황 여기 책에 실려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큰 주제입니다. 국내로 들어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만들자. 그래서 동포와의 이주와 기환, 그리고 어쨌든 또 이해, 상생, 그러면서 또 국내 차려오는 동포들과 함께 정말 활력이 넘치는, 어쨌든 다문화사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더욱 활력이 넘치는 이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큰 방향을 이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이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좀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멋진 이런 저의 이 기획물이 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 한국에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동포에 대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일부는 저는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포세계신문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재외동포의 이주와 기환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특별기에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별도로 하나하나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제 2부 다문화의 천벽, 이 재외동포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1편, 2편, 3편으로 나누는데, 네, 지금 1편은 이 거대한 이 페스카마호. 왜 이 거대한 이 페스카마호 이거를 제목을 붙였냐?
네, 뭐 최근에 그 광진구 자양동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 한국의 그 청년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뭐야 그 반중 정서, 혐오 발언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장사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상인점들하고 또 마찰도 빚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상당히 나는 그게 위험성이랄까요?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1996년도 이 남태평양 거의 한 바다에서 원형어선이죠. 거기서 한국인 선원들이 선장도 하고 갑판장도 하고 뭐 주방장도 하고 나름대로 그에서는 지배자 계급이었고, 거기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선원들하고 이제 조선족 동포들 선원들이 어떤 일반 선원 노동자로 일을 했던 거기인데, 근데 노동자 선원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뭐랄까요, 한국인 그 위에 선원들과 또 일부 외국인 노동자 선원들을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1996년도에 한국 사회에 이 중국 동포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어쨌든 대량 이렇게 한 배에서 타고 있다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래서는 그게 나중에는 뭐 연극으로도 이렇게 그 작가가 그거를 심층 취재하고 분석해서 연극으로도 내보내기도 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한국이 처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그 어떤 한국 사회의 일부, 특히 이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뭔가 좀 서로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처지에 놓여 있다. 그 페스카마우에도 한국인 그 선원들, 뭐 선장도 있고 갑판장도 있는데 다 30대 초중반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대의 이제 선원들이었거든요. 이 조선족 선원들 중에서는 또 뭐 교사 출신도 있고, 또 역시 그때 90년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원양어선 배를 탄 조선족 동포들이 많죠. 그때 이제 한국인들은 물론 원양어선에 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좀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어선의 그 원양어선이지만은 그때는 조선족 동포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외국인 이 선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원양어선에 참치자비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계급이 30대 초중반의 한국인 선원들이 주요 지배 계급이었고, 거기에 일반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동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이런 노동자 계급이었죠. 근데 그때 이 한국인 선원하고 이 중국 동포 선원은 서로 우리 말이 통하죠. 말이 통하는데 어쨌든 감정적 서로 조절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서 조선족 선원들이 분노해 가지고 한국 선원들을 못살시키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는 한국인 선원들이 그거였습니다. 이 조선족 동포 선원들을 뭐 짱깨라고 말하고 중국인으로 이렇게 얕잡아서 얘기하고, 어쨌든 상당히 좀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별도로 다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광보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관심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